길을 걷다가 혹은 계단을 가다가 갑자기 무릎 뒤 오금이 뜨끔하면서 엄청나게 아프고 주저앉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다음 한동안 오금이 아파서 걷기가 어렵고 무릎이 붓는 것 같은 느낌도 있으셨나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관절 건강 메신저 뼈 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으로 환자분께서 병원에 방문하시면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질환은 바로 반월상연골 뿌리 손상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반월상연골이 뭔지 알려드려야겠죠. 반월상연골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의 C자 모양의 말랑말랑한 구조물입니다.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반월상연골과 기능이 비슷한 물건을 찾자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뛰어노는 방방, 즉 트램폴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램폴린 위에서 아이가 뛰어놀면 트램폴린은 탄성이 있어서 그 충격을 다 흡수해 주니까 아이가 그 위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죠. 반월상연골 역시 탄성을 지닌 쫀쫀하고 질긴 조직입니다. 따라서 반월상연골은 허벅지 뼈로부터 내려오는 체중과 그 충격을 트램폴린처럼 흡수해 주어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반월상연골의 뿌리가 뽑히는 손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트램폴린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트램폴린 가장자리의 스프링이 망가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스프링들이 끊어지면서 손상되면 더 이상 트램폴린은 그 탄성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 망가진 트램폴린 위에서 아이가 뛰어논다면 트램폴린이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거예요. 반월상연골의 뿌리 역시 트램폴린의 스프링처럼 그 탄성을 만들어내는 시작 부위입니다. 따라서 그 뿌리 부위가 손상이 되면 반월상연골은 그 탄력을 잃게 되고 위치도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충격 흡수를 잘 하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반월상연골 뿌리 손상이 생기면 점차적으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서로 맞추면서 물렁뼈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진행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월상연골 뿌리 손상의 진단은 어떻게 내릴까요? 확실한 진단은 MRI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반월상연골 뿌리 손상이 의심된다면 확실한 진단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MRI 검사를 권유드릴 수 있습니다. MRI상에서 반월상연골 손상이 명확히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엔 그 소견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게 돼요. 반월상연골 뿌리의 손상에 대한 치료는 이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마다 다소 견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치료는 원래 환자분 무릎이 어느 정도 건강했는가, 즉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무릎 관절염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원래 관절염이 없거나 심하지 않았던 무릎에 대한 치료,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한 무릎에 대한 치료, 이렇게 두 갈래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원래 관절염이 없었거나 매우 경미했던 분에 대한 치료죠. 이런 분들은 보통 아직 젊고 무릎이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들께는 내시경 수술을 통해 뽑힌 뿌리 부위를 다시 제자리로 심어주는 치료, 즉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통증의 호전을 위한 치료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한 치료입니다. 즉 뿌리가 뽑혀서 탄성을 잃고 기능을 상실한 반월상연골을 수리해서 제 기능을 되찾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여 수리한 반월상연골이 다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원래 건강했던 무릎에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 이렇게 반월상연골을 제 위치로 다시 봉합할 경우엔 수술한 부위가 충분히 아물 때까지는 발을 디디면 안 돼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약 6주간 발을 딛지 말고 목발을 짚어야 하는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단 환자분의 다리가
심하게 휜 O자 다리이거나 환자분의 연세가 60대 또는 70대의 고령층이시라면 이때는 봉합술이 아닌 다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죠.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한 상태에서 반월상 연골 뿌리 손상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사실 외래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더 많이 뵙게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뽑힌 뿌리를 다시 제자리로 박아주는 봉합술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뿌리를 꿰맨다 하더라도 그 부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붙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미 관절염이 진행해서 무릎이 약해진 것도 있고, 이런 분들은 연세가 보통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무릎 자체의 치유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따라서 꿰매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꿰맨 부위가 잘 안 붙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관절염이 진행했기 때문에 힘들게 꿰매는 수술을 하고 6주 동안 발을 안 딛는 노력을 기울인다 해서 얻을 게 비교적 적다는 거예요. 봉합수술 자체가 관절염을 예방코자 함인데 이미 관절염이 진행한 상태니 얻을 게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관절염이 애초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으란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치료는 혹시 더 큰 수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치료는 바로 비수술적 치료예요. 일단 손상된 부위의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무릎을 쉬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기간 발을 안 딛도록 해서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무릎을 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주사치료 역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고 이제 거동이 가능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치료와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무릎 관절 자체가 보호가 되죠. 이에 대해서는 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니 궁금하시면 꼭 보시고요. 체중을 줄여서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역시 관절염 진행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변화도 도움이 되는데요. 무릎을 많이 쭈그리고 앉는 자세 또는 앞바다리처럼 무릎을 접고 앉는 자세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터진 반월상 연골 부위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호전을 얻고 차후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일부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간단한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부터 오다리가 심하신 분이라면 오다리 교정술, 이미 심한 관절염이 진행했다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부터 수술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상당수의 반월상 연골 뿌리 손상은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무릎 뒤 오금이 뜨끔하며 아프셨던 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